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버뱅크 프로비던스 병원 등에 근무하는 7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오늘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병원 측은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 여행객 수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LA 인천 노선 여행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LA시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웨스트 LA 지역의 홈리스 쉘터 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거셉니다. 한국 군인 신분으로 베트남전에서 싸운 참전 용사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연방정부의 보훈의료 혜택을 미군 참전 용사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주말 곳곳에서 강절도 행각이 이어졌습니다. LA의 신발업소, 아케디아 쇼핑몰 등등의 떼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지난 한 해 캘리포니아를 떠나 타주로 이주한 주민이 81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높은 집값과 세금, 노숙자, 범죄 증가가 이주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이 올 3분기 연율 4.3% 증가한 국내 총생산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개인 소비는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실상 2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등에 따라 현 재정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가자 지구 내에서 하마스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지상군이 밤새 제한적인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내의 지상작전 실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상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6개국은 공동성명까지 내면서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구호품 3차분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사흘 연속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사살을 위해서 특수 암살부대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대규모 지상전에 앞서서 지도부를 먼저 색출하고 확전을 막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지난 2012년 특별 귀화 1호 주인공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서 텍사스가 휴스턴을 9대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7차전이 펼쳐집니다. 내셔널리그는 필라델피아가 3승 2패로 애리조나에게 앞서 있는 가운데 오늘 6차전 벌어집니다. LA 램스가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17대 24로 패했습니다. LA 차저스는 캔사스시티에게 17대 3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램스와 차저스 모두 시즌 초반 성적이 부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등으로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사망자 5,000명 넘어섰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총 5,087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2,000명이 넘습니다. 공식 사망자 집계를 발표하지 않는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400여 명, 부상자는 5,4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이 발발한 이래 양측의 사망자는 6,500명을 훌쩍 넘었고 부상자는 무려 2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사람도 2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지상군이 밤새 제한적인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지상작전 실행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변 국가로의 확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YTN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현지 시간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이번 기습작전은 다음 단계의 전쟁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며 테러리스트 부대를 사살하기 위해 밤사이 탱크와 보병부대를 동원한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습격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들의 집결지를 선제 공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에서 지상작전 실행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가리 소장은 이번 작전을 가자지구 안쪽으로의 깊숙한 침투라고 묘사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의 이번 기습작전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앞서 하마스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인 북부에서도 작전을 벌여 20개가 넘는 헤즈볼라 조직 분대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가자지구 영토 안에서 인근 지역을 정비하던 중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안전 문제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상군 투입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하가리 소장은 실종자와 인질들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소재 파악과 수색 작전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은 22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하마스가 처음 석방한 미국인 인질 2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가리 소장은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지상작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인질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전쟁 개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란이 제한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란 수뇌부가 의견 일치를 이룬 부분은 헤즈볼라의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군사 표적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란과 연계된 영내 다른 무장단체들의 미국을 겨냥해 수위가 낮은 공격을 하는 것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은 수위의 제한적 공격으로 본격적인 확전을 피해 이란이 전쟁에 직접 휘말리는 일은 피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23일 구호 요원과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구호품 3차분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에 이어 사흘 연속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집트 적신월사는 이날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에 전달할 3차 구호물품을 가자지구로 전달했다며 기본적인 의약품과 구호물자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날 가자지구에 반입된 트럭이 구체적으로 몇 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240만 명에 달하는 가자 주민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은 하루 최소 약 100대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가자지구에 반입된 구호품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작전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구호품을 유용할 경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 독일 등 일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과 이스라엘 및 하마스 간의 교전의 확전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리시 수넥 영국 총리,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통화해서 이번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들 정상은 분쟁 확산을 막고 중동 안정을 유지하며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위해 영내 주요 파트너와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넘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로 인해서 연료 공급이 차단돼 수많은 이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현지 병원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이래 가자 지구 내 약 30개 병원 가운데 최소 7개 병원이 현재 강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있는 병원들의 상황 역시 암울한 상태입니다. 가자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알-아크사 병원의 병원장은 연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병원 내 발전기 전기 생산이 곧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것은 신생아 병동의 미수가들입니다. 인공호흡기와 카테터를 통해서 산소와 약물을 지속해 공급해야 하는데 병원 내 발전기가 멈추면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물 공급을 차단한 이후 가자지구 주민은 더러운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고 엄마들은 오염된 물로 분유를 타 아기에게 먹이고 있어서 때문에 중환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부들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WHO는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가자지구 내 인부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약 5,500명은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연료는 점점 바닥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인질 구출 그리고 민간인 지원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지상전을 늦추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면적인 지상작전 시작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는데 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We had long talked about that and what alternatives there are. Our military is talking with their military about what the alternatives are. 미국으로선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먼저 인도주의적 구호와 인질 석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상작전이 교착되거나 전선이 확대됐을 때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목적은 이스라엘 측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었다. 또 인질 석방을 위해 지상군 투입 연기를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황,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과 직접 통화하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논의했습니다. 또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 6개국 정상들과 함께 공동성명도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지지했고 휴전은 담지 않았습니다. 인도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휴전으로 현 상태를 동결하면 똑같은 일이 미래에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서방 국가들의 시각입니다.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은 휴전을 언급하지 않은 자체 결의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휴전을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가 과연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보름째인 21일 미국에서는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그 회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미시간주의 한 유대교 회당을 이끌어온 40살의 여성 서멘서 월이 이날 아침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현지 경찰은 윌이 발견된 장소에서 그의 집까지 이르는 길을 따라 혈흔이 남아있는 점을 토대로 자택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윌은 유대인과 이슬람교도 간의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에서 활동했고 엘리사 슬러키 민주당 하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으며 살해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살펴볼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건과 이스라엘 전쟁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LA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 행진이 따라 열렸습니다. 엔시노 지역에서는 유태인 커뮤니티 주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지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벤츄라 블루버드와 헤이븐허스트 길에서 시작된 행진은 엔시노 공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국민 200명 이상과 그 밖의 다른 나라 국민들을 풀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날 토요일에는 LA 다운타운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도 열렸습니다. 다운타운 펄싱 스퀘어에는 시위대 수천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해산을 요구하는 뉴욕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됐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메일리지에서 지난 21일 약 5천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렸고 이 지역은 뉴욕에서 팔레스타인과 예멘, 레바논 같은 아랍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낮부터 열린 집회가 일몰후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교통을 막고 도로에 불을 지폈고 또 경찰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체포된 시위자는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다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두고 미국 사회가 분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가, 재계에 이어서 헐리우드에서도 노동조합의 내홍이 있는 등 이번 전쟁이 미국 사회의 새로운 화약고가 돼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헐리우드 작가 75명이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전쟁에 대한 작가조합의 입장과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작가조합은 전쟁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내놓을 때까지 마감을 미루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작가조합과 헐리우드 영화 방송작가 11,500명이 소속된 노동조합,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작가조합은 현재까지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유대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작가조합이 이스라엘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명백한 입장을 내는 것 망설일 수밖에 없죠. 메리디스 스테임 조합 서부지구 회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사회는 최근 몇 주간 회원들이 느끼는 고통을 공감한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해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형 연예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고위 에이전트인 마하다키아르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비판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규탄을 사고 회사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 경영자 등 헐리우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반유대주의 규탄 모임도 열리고 있어서 헐리우드도 양분되고 있다는 우려, 시선 한몸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이른 아침 한때 남가주 지역간을 다소 흐리게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거치면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아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가을 날씨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서 남은 한 주간 또 낮 최고 기온이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밑돌고 간간히 다소 짙은 구름까지 끼면서 한낮에도 서늘한 가을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7도, 55도, 해안 지역은 70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3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210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 멜로우즈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힐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슬로레인에 사다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7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 종교단체 관련자들이
엽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던 한인 삼형제의 모친 이미희 씨가 주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고문과 살해 과정 및 시신 처리를 사주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 귀네 카운티 치안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심리에서 이미희 씨 등 일가족 4명을 포함해 용의자 5명에 대해서 정식 기소될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이준호 씨와 이준현 씨, 이가인 씨 등 3명의 용의자에게 적용된 중범죄 살인과 감금, 증거조작, 사망은닉, 갱범죄 등에 대한 모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하다며 정식 재판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미희 씨, 이 모친 이미희 씨에게 적용된 감금과 살인, 증거조작, 사망은닉 혐의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귀네 카운티 경찰 안젤라 카터 영사는 법정에서 자동차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 여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용의자들에게 당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어젯밤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벤나이스 지역에 있는 WSS 신발 가게에 떼강도단이 들이닥쳐 물건을 강탈해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떼강도단이 남성 5명, 여성 3명, 모두 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 6천 달러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강탈했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용의자들이 무장했을 수 있다고 경찰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날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손님들은 용의자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런 행동이 올바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아케디아 대형 쇼핑몰에서도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샵스앳 산타 아니타 쇼핑몰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미성년자입니다. 한 명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신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들이 모두 81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집값과 비싼 세금, 또 노숙자 급증과 높은 범죄율 등이 가주 탈출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가주민들은 대부분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경향입니다.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사람들이 정착하는 주요 이주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애리조나, 플로리다, 워싱턴, 네바다, 오레곤 등의 순이었습니다. 알래스카와 네바다, 워싱턴, 플로리다,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와이오밍 등 8개 주는 주 소수대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특히 코로나 동안에 급증한 주거 비용이 주민들로 인해서 타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노숙자 급증과 높은 범죄율, 교통난까지 각종 사회 문제도 이 타주 이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중남미 국가들 및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경에서 미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 발표를 인용해 지난 9월 말에 끝난 2022-23 회계년도 1년 동안 남쪽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 수비대 요원들이 체포한 미입국 시도 이민자들의 수가 총 20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회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연간 미입국자 수가 200만 명 선을 넘은 것으로 그 이전 수년간은 미입국자 수가 오르긴 했지만 170만 명 선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LA 시의회가 지난 금요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웨스트 LA 지역에 홈리스 쉘터 시설을 마련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시의회는 20일 웨스트우드 지역 미드베일 에비뉴와 피코 블루바드에 위치한 주차장에 33개의 침대가 들어가는 홈리스 쉘터를 설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해당 안건은 캐런 베스 시장이 승인했습니다. 베스 시장과 KT 야로슬라브스키 오지구 시의원은 웨스트 LA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을 위해 이 지역에 홈리스 쉘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로슬라브스키 오지구 시의원은 현재 LA 시내 곳곳에 홈리스 쉘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당 쉘터는 460만 달러의 기금이 투입되어 마련되는 쉘터로 유닛 형식으로 설치되어 각 유닛당 화장실이 설치되고 해당 시설에는 세탁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쉘터에 머무르는 홈리스들은 정신건강 전문의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도 받고 이후 연구시설로 옮겨질 수 있도록 시정부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쉘터의 침상은 웨스트 LA 지역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인근의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쉘터 주변에 24시간 보안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시에 마련된 16,000개의 홈리스 침대 중 오지구에 마련된 양은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며 LA 서쪽 지역에도 홈리스 쉘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우드 네이버후드 카운슬에서는 이 지역에 설치되는 홈리스 쉘터가 피코 블루바드에 위치한 가정집들과 너무 가깝다며 홈리스 쉘터 설치에 극력 반대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오랜 수건 마침내 풀렸습니다. 한국 군인 신분으로 베트남전에서 싸운 참전 용사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연방정부의 보훈 의료 혜택을 미군 참전 용사와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의해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은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부의 의료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지난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연방 하원에선 처리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추진돼 결국 성사됐습니다. 전력회사 서든캘리포니아 에디슨 SC의 모기업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해서 스템 분야를 전공할 예정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총 150만 달러 규모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은 대학에서 과학, 수학, 공학, 테크놀로지 분야인 스템을 전공할 예정인 12학년 학생들로 모두 30명을 선발해서 4년간의 대학 재학 기간에 1인당 5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은 SC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2학년 학생들로 대학에 진학해서 스템 분야를 풀타임으로 전공할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2024년 1월 23일이며 에디슨 장학금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남가주를 찾을 예정이신 이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할렘가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료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일 맨하탄 북부에 데모크라시 할렘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이렇게 희망 콘서트가 열린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데모크라시 할렘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과거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에서 투수로 뛰었던 49살의 데니 세라피니가 살인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북가주 플레이서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2년여간의 수사 끝에 세라피니를 2021년 노슬레이크 타워 지역 주택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20일 네바다주 위네무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범행을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33살의 서멘다 스카도 라스베가스에서 붙잡았습니다. 세라피니는 2021년 6월 5일 놀스 레이크타워의 주택가에 있는 장인 장모의 집에서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당시 70세였던 장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또 당시 68세였던 장모 역시 총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회복하다 1년 뒤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영상 10여 개국 영화관에서 개봉 열흘 만에 2,200억 1억 6,049만 달러 티켓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한 집계도 안 돼요. 2억 달러가 넘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계속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벌어들였고 그 외 국가들에서 올린 수입은 3,070만 달러입니다. 영화가 개봉된 국가는 영국, 독일 등 곳곳인데 북미에서 가수 콘서트 영상이 영화관에서 1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입을 기록한 것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입니다.
연방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분으로 의회 마비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하원 의장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두 후보가 당내 이탈표로 잇따라 고배를 마시자 차순회 위했던 의원들이 대거 출마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톰 에머 하원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로 하원 공화당 서열 3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머 수석 부대표는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국가 부채와 지출 위기, 국경 개방, 경제 추락과 취약한 외교 정책 등을 미국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은 우리가 민주당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길 기대한다며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머 의원이 하원 의장 후보가 되는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순항 중이지만 악재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지지 고공행진과 달리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하원 의장 후보로 공개 지지한 인물이 공화당 내 반대표를 극복하지 못해 낙마하는 등 악재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참여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소된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유죄를 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 케네스 체스브로 변호사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12개 나라가 미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민자 정책 폐기와 쿠바 등에 대한 일방적 제재에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로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오후 남부 치아파스 발렌케에서 이민자 대책 논의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 또 카리브 국가회의를 주재한 것입니다. 콜롬비아와 쿠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까지 모두 4개국 대통령과 이 앙리엘 앙리 IT 총리 등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벨리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장관급 인사 역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12개 나라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목적지 국가를 향해 중남부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이주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일관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선별적인 대책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목적지 국가란 이민자들이 출신지 국가를 떠나 최종적으로 정착하길 원하는 나라를 뜻하며 이날 성명은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가국 정상들은 쿠바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연준 정책들이 금융시장과 경제를 위협하면서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의 스티븐 응용경제학 교수와 존 그린우드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서 연준의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연준은 통화량의 엄청난 증가를 무시하면서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지 못했고 2021년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란 주장을 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지나칠 정도로 가파른 양적 긴축으로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경제마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고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 미국의 통화 유통량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두 전문가는 이같이 급격한 통화량 축소와 관련해 연준의 양적 긴축을 꼽기도 했었습니다. 두 전문가는 현재 채권 수익률 급등과 통화 압박이 1987년보다 훨씬 더 뚜렷하기 때문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월가의 한 전문가가 내년도 미국 경기가 침체해서 주가와 집값이 모두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어제 심플리파이 자산관리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메릴린치에서 25년 이상 근무하고 또 핌코와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일했던 베스먼은 최근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베스먼은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움직이는 디폴트, 즉 기본값과 같으며 조용하다는 점에서 좋은 세금이고 일산화탄소 중독과 비슷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번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또 집값과 관련해서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의 저금리로 모기지를 받은 사람이 새롭게 7% 금리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집이 불이 타지 않는 한 이사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은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긴축하거나 적어도 금리는 낮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은퇴 계좌에 돈을 쌓아두지 않게 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년 정도 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연준의 조치는 거의 끝나간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겠지만 아직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서 1년이 남았다. 내년 중반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2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LPGA 대회 우승 소식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네. 근데 이제 한국 선수, 궁금한 게 이제 한국 국적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살짝 한국계 선수입니다. 호주 동포죠. 이민지 선수가요, 이게 한국에서 또 열렸어요. 엄마의 나라 서원밸리, 파주의 서원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으로 이제 치러졌는데요. 이민지 선수가 16언더파 272타로 정규 라운드를 70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한국계 미국인인 앨리슨 리,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선수가 동타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 벌어진 두 선수의 연장 첫 홀에서 앨리슨 리가 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민지가 아주 날카로운 아이언샷으로 핀에 붙이면서 버디를 잡으면서 우승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민지 선수도 대충 좀 알아보니까 96년에 호주 퍼스에서 태어나가지고 현재는 텍사스 어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호주 시민권자인데 2014년 LPGA Q스쿨 1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벌써 떡잎부터 알아봤고요. 2015년 LPGA 멤버십 획득 이후 어제 우승으로 시즌 2승과 통산 10승을 거두면서 한국 선수가 아니지만 한국계 선수가 우승하면서 일단 한국 선수들의 골프 실력을 대상만방해. 또 남자 동생이 이민우 선수 아닙니까? 물론 PGA 우승은 안 했고 유러피안 투어에서 2승을 올렸던 선수인데 이 자매가 남매가 아주 골프계를 평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을 좀 보니까 역시 뉴질랜드 동포인 리디아고가 단독 3위로 경기를 마쳤고요. 완전히 어제는 그 LPGA 해외 동포의 골프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PGA에서도 일본에서 일본계 미국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기록이에요. 그 PGA 투어 역시 일본 자바현의 나라시노 컨트리 클럽에서 이제 조조 챔피언십, 관우 챔피언십이 아니고 조조 챔피언십입니다. 경기를 치렀는데 일본계 미국인인 콜린 모리카와 선수가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하면서요. 2년 만에 우승을 했고 통산 6승을 기록했어요. 정말 2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남녀 모두 한국과 일본계 선수가 우승하는 진기록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국 선수는 일본서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했는데 임성재가 12위, 이경훈이 41위로 경기를 마감을 했는데 지금 그 리브 골프와 PGA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먼 것 같다. 낙관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 대기업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대기업들이 PGA 투어를 후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리브 골프가 PGA와 합쳐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야구 월드 시리즈 나갈 팀 오늘쯤 결정될 것 같죠? 그렇죠. 또 다저스 폭망으로 관심이 좀 멀어진 기분이 맞아요. 이 야구 다저스 엔젤스 안 나가면 또 이쪽 남가주에 있는 야구 팬들은 관심이 뚝 떨어져요.
저도 저 통닭 먹으면서 이 맥주 마시면서 응원하는 그런 게 매년 그 가을에 가지고 한 낙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엔 그런 그 재밌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훑어보니까 내셔널리그에서 다저스를 날려버린 다이아몬드백스가 적지에서 2번 지고 홈에서 2승을 또 했잖아요. 전력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아리조나에서 5차전을 가졌는데요. 홈에서 절박했던 다이아몬드백스가 통하지 않았어요. 잭 가렌이 6이닝 동안에 4점씩 내주면서 결국은 타점에 한 점만 올렸어요. 부진으로 6대1로 경기를 내줬어요. 그래서 6차전은 필라델피아로 원정길에 올랐는데 만약 오늘 경기를 내준다면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4승 2패로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필라의 우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휴스턴 아스트로스의 6차전 경기가 역시 절박함에 텍사스가 멋지게 9회 5점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휴스턴 불펜진을 흔들면서 9대2로 승리를 했는데 역시 오늘 아메리칸 리그도 휴스턴에서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7차전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월드 시리즈로 따끈따끈한 사실 LA 쪽은 조용한데 나머지 동네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NFL 소식으로 어떻게 스포츠 소식 마무리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NFL에서는 뭐 더 폭망이에요. 램스도 홈에서 피츠버그에 24대 17로 패했고요. 차저스는 캔자스시티 칩스 원정에서 31대 17로 역시 패하면서 2승 4패. 그다음에 램스는 3승 4패. 캔자스시티는 6승 1패를 거두면서 슈퍼볼을 향해 출항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LA 풋볼 팬들도 어제는 모두 김 빠진 하루였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국 연예인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크게 갖고 계시죠. 배우 이성균 씨가 형사 입건돼서 정식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KBS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하나로 의심받는 곳입니다. 지금은 상호를 가렸고 영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은 이 씨가 이 업소와 종업원 A 씨의 자택 등을 오가며 여러 차례 대마 등을 투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입건 전 조사를 받던 이 씨는 오늘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는 공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경찰 조사 대상 8명 중 입건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모두 3명. 이성균 씨와 자택을 투약 장소로 제공한 A 씨, 또 다른 여성 종업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그제 이미 마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이성균 씨가 마약 관련 협박을 하며 수억 원을 뜯어갔다고 고소한 2사람 중 1명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2사람 사이에 오간 10여 차례 통화 기록을 확보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마약을 했는지에 대해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2명인 것처럼 했는데 1명인지 뭐 2명인지 아니면 뭐 11명인지 이런 거를 수사를 해봐야지. 경찰은 조사 대상 8명 중 아직 입건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선 실제 마약 투약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가수 지망생 한모 씨 등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